사람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건 무엇일까요? 표정 외에도 헤어스타일과 패션 센스는 단 몇 초 만에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것들이 인상을 결정짓는 1차 정보가 되는 것이죠. 사람뿐만 아니라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공식품의 경우 소비자의 시선을 끄는 건 제품의 겉모습인데요. 맛을 보지 않고도 그 맛을 상상하도록 이끄는 제품의 옷. 그 옷을 우리는 라벨이라고 부릅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제품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며 당연히 제 역할을 하고 있기에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라벨. 지금부터 우리는 라벨의 기술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여러 가지 상품에는 라벨이 부착돼 있습니다. 라벨엔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알아야 할 정보가 표시되어 있죠. 상품명과 상표 외에도 성분과 원자재, 규격, 용량, 제조일자 등을 우리는 라벨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형태와 소재의 특성이 각기각색인 상품에 따라 라벨도 수많은 얼굴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 문화의 확산과 포장 기술의 진화는 라벨 시장에도 분명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상품을 돋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 정작 주목받지 못했던 이름표, 라벨의 탄생 과정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라벨을 만들기 위해선 원단이 필요합니다. 제품의 다양성에 맞춰 종류별, 재질별로 각기 다른 원단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종이와 필름으로 나눌 수 있죠. 일반적으로 점책 라벨은 표면지, 탑코팅, 점착제, 실리콘 및 이영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실리콘 코팅을 통해 이영지 위에 실리콘을 도포 및 경화 처리 후 점착 코팅 및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코팅 과정이 완료되면 이영지와 표면지 합지 및 건치 과정을 거쳐 최종 마스터롤을 생산하게 됩니다. 최종 생산된 제품은 품질 관리 테스트를 거쳐 롤마다 고유 라벨을 붙여 관리하게 됩니다. 라벨의 구조는 마치 샌드위치처럼 여러 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장의 소재처럼 보이지만 각 층마다 정밀 가공이 요구되는 작업. 먼저 라벨 원단에 탑코팅 처리를 하는데요. 라벨의 표면층에 해당하는 코팅면은 처리 유무에 따라 인쇄 적성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코팅 처리가 되는 표면지 외에도 라벨의 점착면을 보호하는 이형지에 실리콘 처리가 필요한데요. 각각 처리된 표면지와 이형지는 점착제 도포와 합지 과정을 거쳐 비로소 라벨의 구조로 완성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단과 점검 작업이 남아있는데요. 라벨을 크기에 따라 재단한 다음 롤로 되감는 작업.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라벨의 제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 기능을 갖춘 라벨이 제품에 부착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공정이 필요한데요. 분명한 건 라벨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꽤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저희가 보통 스티커 라벨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라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얇은 종이 또는 필름 같아서 단순해 보일 수는 있지만 여기 제품 보시다시피 이 필름 표면에 탑코팅, 그 다음에 이 제품 표면지,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있는 점착제,
뒤에 보이는 이영지까지 구성되어 있어서 이 구조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많은 기술이 담겨져 있는 혁신적인 아이템입니다. 특히 필름 점착 라벨의 경우 점착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번 붙이면 떼어지지 않는 영구형 점착제와 붙였다가 떼어낼 수도 있는 리무버블 점착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생산된 라벨은 점착 테스트를 거칩니다. 제품에 부착돼 있어야만 기능을 하는 라벨의 특수성으로 볼 때 요구되는 역할에 따라 라벨의 점착력을 테스트하는 건 필수적인 과정이죠. 저희가 그 제품 생산을 하게 되면은 그 규격이 있거든요. 점착력에 대한 규격. 그거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주는 게 이 기계예요. 이걸 안 하게 되면은 저희 규격에서 이제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그리고 막 고객이 요구하는 저희가 협의해야 된 그 규격이 안 맞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꼭 저희는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벨의 품질을 시험하는 또 다른 작업, 잉크 밀착력 테스트입니다. 라벨의 목적은 결국 제품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인데요. 라벨에 인쇄되는 글자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쇄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만큼 잉크의 밀착력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건데요. 이러한 품질 테스트를 거쳐서 탄생한 라벨은 부착될 제품과 만나 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사실 라벨은 아주 다양한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 용기에 부착돼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 같지만 실제 매장에 진열되는 순간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가장 먼저 제품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며 적용처 및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이 적용됩니다. 생활용품, 식음료, 의약품, 가전제품, 자동차 등 현재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산된 백지 라벨이 얼굴이라면 이제 뚜렷한 이목구비를 그릴 차례인데요. 라벨 인쇄는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날로그 인쇄 과정을 살펴볼까요? 기계가 작동되자 라벨지가 기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라벨을 구성하는 3개의 종류에 따라 컬러판의 개수가 결정되는데요. 판을 차례로 거칠수록 라벨에 색이 입혀지는 것이죠. 아날로그 인쇄 방식은 각각의 색이 칠해진 롤러를 이용해 부분별로 찍어내는 작업을 기기가 대신하는 원리인데요. 잉크의 농도에 따라 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숙련된 전문가의 점검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거래처에서 데이터가 넘어오면 그 데이터를 디자인팀에서 원색 분해를 합니다. 원색 분해한 데이터를 수지판으로 고무판으로 만들어서 저희 기계에 실린더에 부착을 하고 그 이제 고무판 하나 찍어내듯이 그렇게 기계에 부착한 상태에서 돌려서 찍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간단한 원리는 그 정도. 최근엔 라벨 인쇄 분야에 IT 기술이 접목되며 디지털 인쇄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라벨 인쇄 시장에서 디지털 인쇄의 점유율은 약 5%밖에 되지 않지만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디지털 라벨 인쇄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죠. 디지털 방식의 원리는 컬러 프린터로 라벨을 인쇄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잉크 자동 제어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날로그 방식의 판 교체가 필요 없고 디자인 변경이나 수정이 가능하며 필요한 수량만큼 인쇄가 가능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디지털 라벨 인쇄 방식의 활용은 라벨 시장에 새로운 가능성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꽤나 손이 많이 가던 일을 간단히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IT와 결합된 라벨 인쇄 기술은 생산 효율을 높이는 데 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아날로그 인쇄 장비랑은 다르게 데이터를 바로 기계로 전송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도도 빠르고 이제 약간 그런 차이점이 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잉크는 UV 타입의 잉크인데 이 잉크는 단시간에 빠르게 경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이 잉크는 이제 휘발성이 아닌 잉크다 보니까 주위 환경에 공해를 일으키진 않고요. 그리고 자외선에도 강한 잉크다 보니까 색상 변하는 거는 이제 적은 잉크예요. 우리가 컴퓨터 화면에서 프린트하기를 누르면 모니터상의 문서 데이터가 프린터로 전송돼 인쇄가 되듯이 라벨 인쇄가 데이터 작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기존의 인쇄 방식과 확연한 차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중 한 가지를 꼽는다면 바로 가변 데이터 인쇄인데요. 한 번에 여러 가지 품목을 인쇄하는 기술. 기존의 아날로그 인쇄 방식은 판에 찍는 원리이기 때문에 판 도안대로만 인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변 데이터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인쇄 방식은 일정 범위 안에서 그래픽과 텍스트, 그리고 컬러 변형이 가능하며 이러한 디자인을 한 번에 출력할 수 있죠. 사실 저희 인쇄라는 특성상 공정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공정에서 어떤 게 하나가 빠졌을 때 바로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고객분들이 저희한테 요청한 문구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색상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인류는 라벨을 사용했을까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포도즙을 담은 단지에 포도밭의 위치와 만든 사람, 그리고 생산 연도를 적어 놓았습니다. 지금의 와인 라벨에 적힌 내용과 같죠. 이렇게 토기에 새기거나 양피지에 기록하며 이어온 라벨의 기능은 18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활용되는데요. 다양한 품종으로 만든 와인이 대량 생산되면서 규격화된 유리병과 인쇄술로 찍어낸 라벨이 등장한 것입니다. 3000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와인의 얼굴이자 이력서, 그리고 소비자와의 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은 라벨. 그 역사를 통해 우리는 라벨의 필요와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라벨 디자인 전문가들을 만나보려 하는데요. 제품에 옷을 입히듯 상품이 지닌 개성과 분위기를 설계하는 과정. 상표 등록이 아마도 그래서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을 매력적으로 인식하도록 만들기 위해선 전략적인 라벨 디자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라벨 디자인은 포장 기술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그치. 여기서 딱 보니까 이겁니다. 라벨 디자인은 아무래도 그 용기에 따라서 용기가 뭐 병이나 아니면 플라스틱이나 그런 게 되었을 때 포장 디자인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포장 디자인에서 그 뭐 단상자나 그런 것이 아닌 아무래도 라벨이 가장 적절한 거기 때문에 그게 사용이 되었을 거고, 거기에 이제 그 상품의 제품명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표기가 되는 것이 라벨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식품 라벨의 경우 제품의 용기나 포장 전체가 라벨에 해당하는데요. 주 표시면에는 제품명과 내용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는 제품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사진이나 그림을 배치하죠. 일괄 표시면에는 원재료명과 함량, 성분별 함량, 그리고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경고 문구가 포함된 기타 표시면은 업소명과 소재지, 영양 성분, 그리고 주의사항 등이 기재돼 있죠. 전면 라벨은 아무래도 이제 상품명이 잘 크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디자인적인 거, 그래서 경쟁사와 좀 차별이 될 수 있는 디자인이 적용이 된 거, 그리고 또 아무래도 색감이 중요하죠. 전면은 그 네이밍이라든지 브랜드명이라든지 그런 디자인이 중요하고, 후면 디자인은 법적인 부분, 표기사항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들이 적용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벨 디자인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상품명입니다. 제품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만큼 눈에 잘 띄는 차별적인 디자인이 요구되는 것이죠. 라벨에 들어가는 이미지 또한 텍스트와 함께 제품의 특징을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어떤 이미지를 선정해야 할지, 크기와 배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는 건 라벨 디자이너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제품인지에 대해 소비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며 특정 성분을 부각시킨다든지 식품의 경우 생동감을 살려 제품이 가진 특징이 어필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비닐에 인쇄할 경우에는 도수가 늘어나고 색감이 선명하게 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후가공에 한계가 있고요. 종이일 경우에는 재질에 따라서 선명도의 차이가 크지만 후가공의 폭이 넓고 재질에 따라 고급스럽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상품명이 위치한 부분을 라벨의 전면부라고 한다면 후면부에는 수많은 정보가 담겨집니다. 라벨의 규격 내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을 디자인하는 것인데요. 식품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는 라벨을 통해 제품의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식품 라벨을 기재하는 내용은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 식품 첨가물, 용기, 포장의 표시 기준과 영양 표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죠. 후면 라벨이라고 하면 보통 정면이 아닌 뒷면에 있는 부분을 말하고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안에는 원료명이라든가 제품명, 그리고 보관 방법, 그리고 유통기한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표기 사항들을 적어 놓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후면 라벨은 소비자가 알기 쉬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띄어쓰기라든가 원료명, 이런 오타 같은 거를 자세히 체크하는 편입니다. 하나의 상품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라벨.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라벨 디자인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생활 속 다양한 제품을 둘러보면 각기 다른 라벨의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우리는 라벨에 깃든 부분별 정보 속에서 디자인의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포장 디자인이라는 건 상품명이 좀 눈에 잘 띄고, 그리고 좀 그 유통처에 따라서 사실 다 달라요. 디자인의 그런 느낌들이 소비자의 타겟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예전부터도 신경을 쓰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의 퀄리티, 약간 그 질 높은 디자인을 하는 것을 예전부터도 그랬고 지금까지 가장 저희가 고민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라벨이 부착되는 다양한 소재의 용기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페트병입니다. 주로 음료 제품이나 식품의 용기로 사용되는 페트병은 재활용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페트병에 부착된 라벨은 재활용이 되는 걸까요?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하지만 페트병과 분리시킨다는 조건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죠. 결국 환경을 위해, 재활용을 위해 페트병과 라벨은 분리해야 합니다. 페트병에 적용되는 라벨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접착식 라벨로 라벨에 접착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접착식 라벨은 페트병을 재활용할 때 물속에 넣어 접착제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분리합니다. 다른 하나는 비접착식 라벨입니다. 접착제 대신 절취선이 있어 손으로 간단히 분리해 배출할 수 있는 라벨입니다.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라벨로 주목받고 있죠. 우리나라는 접착식 라벨을 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라벨 시장에선 재활용 시 접착제 분리가 용이한 라벨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이를 수분리성 라벨이라고 합니다. 일정 온도의 물에 용제를 넣고 라벨이 부착된 페트병 조각을 넣어봤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붉은색을 띠고 있는 라벨이 분리되는데요. 비중이 큰 페트병 조각은 가라앉고 비중이 1 미만인 라벨은 물 위로 떠오릅니다. 소재의 비중차를 이용해 분리가 가능한 수분리성 라벨은 페트병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비접착식 라벨과 함께 우리 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1등급을 받고 있는 수분리성 라벨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2012년에 우유 제품에 처음 적용이 되었고요. 현재 2018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다양한 업체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페트병을 많이 사용하는 쪽에서는 수분리성 라벨을 현재 많이 적용하고자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라벨의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품의 재료, 사용법 등의 정보를 품고 제품의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는 라벨. 나날이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라벨의 기능을 한층 더 높여놓았는데요. 과학기술을 입고 진화하고 있는 라벨의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품의 가치와 기능은 구매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구매 상품이 진품임을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라벨이죠. 하지만 진품을 모방한 위조품이 범람하며 많은 구매자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쉽게 위조할 수 없는 라벨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 보안 라벨이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라벨 제조업체를 찾았습니다. 여느 공장과 다름없이 기계들로 가득한 공간. 쉼없이 움직이는 기계가 만들어내는 것은 다름 아닌 라벨입니다. 여러 공정 단계를 거쳐 그 모습을 갖춰나가는 라벨. 여기에 특별한 잉크를 더듬히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보안 라벨의 기능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보안 라벨이란 보안 소재 및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활용되는 라벨인데요. 그 크기는 작지만 브랜드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보안 라벨은 현재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브랜드 보호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시장에서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위조품 그리고 위조품에 따른 그 피해 사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온라인 사이트에서 그런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래서 특히 한국의 고유 브랜드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따라서 이런 보안 라벨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업의 필수 생존 전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안 라벨의 핵심은 라벨을 쉽게 따라 만들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곳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나노 기술을 활용한 자기 색가변 소재입니다. 나노 입자로 만든 구조물을 변형하면 특성이 바뀌는 것에 착안해 특수 나노 잉크를 활용하는 건데요. 먼저 원소재를 활용해 나노 입자를 만들고 원하는 성질을 입히기 위해 소재를 코팅한 후 정제 과정을 거칩니다. 즉, 외부에서 자극을 줬을 때 나노 구조물의 색상이나 패턴이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는 자연의 구조색에서 영감을 얻은 기술로 그 변화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소재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은 바로 자석입니다. 자석이 부착된 테이블에서 소재를 움직여보면 갈색을 띠던 소재가 초록색으로 바뀌는데요. 원하는 색상을 반사하도록 코팅한 나노입자 소재에 자기장이 가해지면 나노입자가 이에 반응해 위치, 간격이 조절되고 카멜레온처럼 색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수 보안 소재는 이렇게 자연의 카멜레온의 색 변화 원리를 이제 저희가 제품에 이제 접목시킨 기술로서 자기장을 가하면 나노 입자의 배열이 조절되고 특정 파장의 빛만 선택적으로 반사할 수 있어서 다양한 색상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상용화된 독창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노 입자에 기능을 입혔다면 잉크로 만들어 캡슐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잉크의 증발을 막아 나노 입자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완성된 특수 나노 잉크를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겉은 투명한 알갱이처럼 보이지만 그 속엔 나노 입자들이 분산돼 있는 잉크가 들어 있는데요. 연구원은 캡슐의 크기, 가변 범위를 확인하며 특수 보안 소재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검사합니다. 이런 나노 사이즈의 나노 입자 그리고 마이크로 사이즈의 마이크로 캡슐의 제조 유무와 저희가 이제 원하는 대로 디자인하는 대로 제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미경을 통해서 입자와 캡슐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표면 처리를 하기 전에는 나노 입자는 광학적 특성이 낮고 그다음에 안정성이 낮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저희가 원하는 기능성을 갖고 있는데 무리가 생기기 때문에 표면 처리나 코팅을 통해서 기능성을 갖추게 된 나노 입자를 저희가 이제 외부 자극, 특히 자기장을 가하게 되면 색상이나 톤, 투과도 등이 변화되는 다양한 기능성 소재로서 재탄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기력이라는 외부 자극을 주면 색상과 패턴이 변하는 특수 나노 잉크. 나노 기술이 접목된 자기 색가변 소재는 복제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석을 댔을 때 초록색으로 보이면 정품, 변화가 없다면 위조품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특히 별도의 감별 장치 없이 스마트폰에 내장된 자석으로
간편하게 색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시장에서 라벨은 하나의 정보만 표현하는 그런 표시제를 떠나서 다양한 정보가 복합적으로 적용된 하나의 스마트 태그로 진화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각각의 기능이 하나의 작은 라벨 속에 융복합적으로 적용이 된다 하면은 제품의 기본 정보, 그리고 제품의 생산 이력부터 물류 관리 기능을 포함해서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성까지 모든 기능을 가져가는 스마트 라벨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많은 제품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가품의 위험이 존재하는데요. 손쉽게 정품을 확인할 수 있는 보안 라벨에 주목하는 이유, 소비자의 편의를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모양의 라벨 스티커와 화장품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여기엔 특별한 보안 기술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제품의 표면에 빛을 가하면 서서히 그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빛이 라벨 표면에 새겨진 패턴에 의해 반사되면 정품에서만 볼 수 있는 특정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나노 패턴을 이용한 위조 방지 기술이 적용돼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속엔 어떤 원리가 담겨 있을까요? 어떤 지점을 지날 때 빛이 꺾이는 거랑 다른 옆에 지점을 지날 때 빛이 꺾이는 거가 서로 달라져 가지고 어떤 지점에서는 빛이 강해지고 어떤 지점에서는 빛이 약해져서 그냥 광을 줬을 때 우리 눈에는 특정 이미지로 이제 빛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빛이 통과할 때 서로 막 방향이 바뀌고 강도가 바뀌어져 가지고 그냥 빛이 통과했는데 이걸 거쳐서 나올 때는 내가 원했던 어떤 특정 이미지의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노 패턴을 이용한 위조 방지 기술은 디자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노 패턴은 표면 위에 올린 나노 크기의 구조물을 말하는데요. 연구진은 빛을 비췄을 때 원하는 모양의 빛이 반사될 수 있도록 나노 패턴을 설계해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턴을 찍어낼 마스터 스탬프를 만들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완성된 마스터 스탬프에는 계단식 구조의 나노 패턴이 새겨져 있는데요. 최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을 활용해 원하는 크기와 위치에 나노 구조물을 배열하기 때문에 패턴을 쉽게 위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나노 패턴을 보통 설계하게 되면은 일단 원하는 홀로그램 이미지부터 먼저 선정하게 되는데 이 설계할 때 고려할 요소로는 홀로그램을 나올 때 선정된 이미지랑 그리고 홀로그램 매치면과 위조 방지 필름 사이의 거리 그리고 홀로그램 이미지의 크기 그리고 실제 나노 패턴의 사이즈를 고려해서 제작되게 됩니다. 마스터 스탬프는 떡틀로 절편을 찍어내듯 무늬를 각인시키는 데 활용되는데요. 마스터 스탬프에 용액을 얹고 기포를 없애기 위해 진공 상태에서 고르게 펴줍니다. 그리고 UV를 조사해 용액을 경화시키면 나노 패턴이 형성됩니다. 그 후 표면을 코팅해 나노 패턴을 숨기면 제품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위조 방지 나노 패턴이 완성됩니다. 빛을 비춰 확인해 보면 처음 설계한 나노 패턴 이미지가 나타나는데요.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높이와 너비가 다른 나노 패턴의 빛을 조사하면 반사된 빛이 진해지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상쇄, 보강 간섭이 일어난 건데요. 이를 통해 원하는 이미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패턴이 이제 평탄화되고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광학적인 이미지로 봤을 때는 안에 패턴이 이제 굴절이 다른 이 두 가지 물질이 있기 때문에 패턴이 형성이 되게 되고 그 두 가지 굴절률의 차이로 인해서 저희가 원하는 3D 홀로그램 이미지를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패턴이 안 보이게 되면 복제도 불가능하게 되고 그다음에 패턴을 또 보호할 수 있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나노 패턴은 현미경으로 그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데요. 높이와 너비가 서로 다른 구조물이 계단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높이가 낮은 부분일수록 어둡게 나타나는데요. 특히 나노 구조물을 덮고 있는 코팅 물질로 인해 표면이 평평해져 반사돼 나타나는 이미지만으론 나노 패턴 구조를 유추할 수 없습니다. 이중 보완의 기능을 가지게 된 거죠. 어떤 두 개의 빛이 서로 위상이 같아지게 되면 합쳐서 강해지고 위상이 정반대가 되면 빛과 빛이 만나서 없어집니다. 그걸 교묘하게 이용한 거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표면의 높낮이를 다 조절해가지고서 나노미터 그걸 조절해주게 되면 그 지점을 지나는 빛과 그 옆을 지나는 빛이 같은 위상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위상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적인 장치 때문에 이걸 복제하는 거가 너무나 많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복제가 안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노 패턴을 이용한 위조 방지 기술은 다양한 소재에 적용할 수 있어 보완 라벨로서 더 큰 가능성을 증명했는데요. 빛만 있다면 정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 방법. 보완 라벨의 활용도를 좀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 꼭 살펴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라벨 확인일 겁니다. 라벨에 표시된 유통기한, 재료 등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으로 제품의 정보를 더욱 쉽고 똑똑하게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라벨의 등장은 라벨 기술의 진화를 알렸습니다. 스마트 라벨은 센서를 활용해 식품의 신선도, 유통기한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식품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며 식품을 현명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 라벨.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구성 요소는 무엇일까요? 컴퓨터 작업에 한창인 연구원을 통해 그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스마트 라벨은 상품의 신선도, 숙성도 등을 측정하는 센서와 센서가 측정한 값을 전기적 신호로 계산하고 전달하는 안테나, 그리고 반도체로 구성되는데요. 연구원의 손끝에서 그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 바로 스마트 라벨에 사용되는 안테나입니다. 스마트 라벨 안테나는 디자인 과정을 거친 후 전기 전도성을 가진 실버 나노 잉크로 프린트해 제작하죠. 스마트 라벨은 그 여러 가지 포장이나 상품에 붙어 있는 그 라벨 중에서 센서로 해서 특별한 그 상태를 재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상태를 그 밖에 있는
뭐 휴대폰이라든지 밖에 뭐 전용 그 리더 같은 데로 정보를 전달해서 소비자나 이제 사용자들이 그걸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게 스마트 라벨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센서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센서 측정한 거를 바깥으로 무선으로 보내기 위한 안테나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라벨에서의 안테나는 그 실제로 사용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이 위에 전자 회로를 구성하는 인쇄 전자 기술로 제작된 스마트 라벨 안테나. 인쇄된 안테나 속에 남아있는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해 열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레이저를 조사해 전자들의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없애고 실버 나노 입자들이 서로 붙게 만들어 더 높은 전기 전도성을 줄 수 있죠. 스마트 라벨 안테나의 핵심은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저항값을 측정합니다. 저항이 낮을수록 안테나의 효율이 높다는 증거죠. 연구진은 안테나의 모양, 인쇄 재질에 따라 안테나의 주파수가 다르게 작동하는 것을 고려해 효율이 높은 스마트 라벨 안테나 제작에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안테나에서 그 저항이란 그 도체에 흐르는 전류를 이제 억제하는 건데, 이때 그 억제에 따라서 안테나가 열에 의한 손실과 이제 방사에 의한 손실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이때 그 안테나에 의한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 체크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안테나의 저항을 알아야 이 이후에 안테나 이후에 붙는 소자의 그 임피던스라는 게 있는데, 임피던스의 그 정합을 매칭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저항이 측정이 필요합니다. 필름, 종이, 메쉬 등 다양한 소재의 회로를 구성하고 전기 전도성을 입혀 완성된 스마트 라벨 안테나는 인쇄 전자기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센서의 측정값을 외부로 전달하는 안테나를 필두로 소비자에게 쉽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한 스마트 라벨. 약의 복용 횟수, 복용 시간 등 잊어버리기 쉬운 정보를 기억해 알려주고 물류의 정확한 이동 경로를 표시해주는 등 우리의 생활과 산업 속에 스며들어 삶의 편의를 높여줄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비교적 물류 유통에서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뭐 냉동식품이라고 그러면 이게 항상 잘 냉동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지만 그 상품들이 유통 과정 중에서 많은 문제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소비자들이 이제 그런 상품에 대해서 스마트 라벨로 가면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소비자들한테 안전한 쇼핑이 가능하게 되겠고요. 스토어 자체를 무인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화할 때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이 가격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아무도 없는데 이 가격도 알고 이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무인 스토어랑 같이 연결해서 스마트 라벨이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제품의 정보를 담은 라벨부터 보안 라벨, 그리고 스마트 라벨까지.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제품에는 필요에 맞는 라벨이 존재합니다. 라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본 지금 다양한 얼굴로 존재하는 라벨 속엔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과학기술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 라벨은 어떤 모습일까요? 분명 그 속엔 새로운 라벨의 기술이 깃들어 있을 겁니다.